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부터 이제 헬레니스틱 필로소피가 전개가 되는데, 제일 먼저 시닉스죠. 시닉스. 이게 시닉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시니컬하다 뭐 이렇게 지금 쓰지만 사실 이게 견유학파라고 쓰잖아요. 이게 시닉스라는 게 시니시즘이죠. 근데 이 견유학파라는 거 또 이 시닉스를 보면은 사실 이건 노자하고 아주 비슷해요. 이들의 아이디어들이. 인간이 완벽한 인디펜던스는 불가능하지만은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문명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산다고 하는 생각이 이 시닉스들한테는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셀프 컨트롤이죠. 자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모든 철학이 결국 셀프 컨트롤에 관한 거거든. 이게 셀프 컨트롤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술 한 잔이라도 좀 적게 먹는 게 어렵잖아요. 그게. 먹다 보면은 술 한 잔도 한 잔이 더 먹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자기를 완벽하게 그 컨트롤한다는 게 그게 아주 우리가 일상적인 문제지만 그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은 셀프 컨트롤이 가능하다면 이게 정말 뭐랄까 냉정인데 이게 자체가 사실은 이게 완벽한 자기 셀프 컨트롤이 되면은 감정이 이렇게 흔들리질 않는다 이런 얘기지.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은 이게 알고 보면 이게 다 막 어떤 해탈이라고 그럴까 어떤 적정한 이 상태로 고요한 열반 적정의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동서가 결국 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지 여기서 시리시즘이라는 게 이 버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런 어떤 지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인텔리전트 리빙이고, 덕을 실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자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독립하게 되고, 이 세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지. 해방된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전변과 관계없이 행복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 세계를 컨트롤을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그 존재의 내면을 컨트롤하게 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지. 자족해질 수 있다. 이게 시닉스들의 신념이죠. 욕망, 나의 내부에 있는 욕망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견유학파가 말하는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나 욕으로부터의 해방, 욕망에 대한 무관심, 이기적인 패션의 제거, 자족, 자기 컨트롤의 실천. 견유학파 방인데 안티스테네가 말하기를 욕망에 지배당하는 것보다는 미침, 그러니까 매드네스지, 광기에 당하는 것이 더 낫다. 그 욕망보다 매드네스가 더 낫다라는. 쾌락을 느끼기보다는 나는 미치겠다. 그러니까 이 시닉스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문명을 거부하고, 왜 디오게네스도 그 평생을 그 통 안에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오니까는 나의 햇빛을 가리지 마시오 하고 그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문명을 거부한 거죠,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가정조차도 부정한 사람들이 많았고, 하여튼 이 문명에 대한 경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상당히 그 코스모폴리타란 보편주의적인 철학을,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브라더스. 이 사람들은 전쟁에 반대하고 노예제도 반대했습니다. 허약한 사람들의 고통을 동정하고 그런 약자들을 보호하자는 그런 철학이 있었다고 그래요. 412년부터 디오게네스는 412년부터 323년까지 산 사람인데 unnatural하고 부자연스럽고 artificial, 인공적인 삶을 아주 철저히 배격하고, 이 사람은 아테네하고 아텐스하고 고린도 여기서 살았다고 그래요. 극단적인 단순한 삶, simplicity, 그리고 self control, 막 이런 것들이 시닉스의 철학이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시닉스의 철학이 나중에는 숙명론적으로 또 흘러갑니다, 이게. 원래 시닉스들은 욕망의 근절, 필요로부터의 해방, 신체적으로 그 고난을 견디는 가난이라든가 이런 걸, 그런 거를 강조를 했었는데, 후기 견유학파들은 인생이라는 거, 각자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펼쳐지도록 준 드라마다. 운명적으로 주어진, 신에 의해서 이미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시닉스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그 코스모폴리탄 시대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수용이 됐다는 거죠, 오히려.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 다양한 그 삶의 양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견유학파가 흘러갔다. 그리고 이제 이 견유학파의 시니시즘을 계승해서 발전시킨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스토이시즘입니다. 스토학파라는 스토이시즘. 이거는 견유학파의 이론과 스토학파의 이론이 같은 연계선상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스토학파도 우리가 잘 알지만 마커스 오렐리우스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이 스토학파가 금욕주의적인, 이게 시닉스의 금욕주의를 계승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스토학파가 또 뭐랑 결합해요? 이제 그때 마커스 오렐리우스 오면 이제 기독교의 현세부정론하고 결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정욕의 세계, 물질의 세계, 아주 세계에 천박한 이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그 사실은 마커스 오렐리우스 명상록 같은 거 읽어보면 그 나름대로 참 멋있거든. 그러나 그거는 이미 벌써 그 우리 동양하고 갈라진 게 뭐냐면 이원론적 사유를 가지고 지상에서의 모든 영화, 부귀, 영화, 쾌락 이런 것들이 가련하게 보이고 뭐 이런 황제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우리가 보면 근사한데 사실 그거 조금 성격이 다르다 이거지. 그러니까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가장 근원적인 그 브레이크 포인트가 항상 인간에 대한 이해가 욕정의 세계와 이성의 세계가 항상 분리되어 결국 그 히랍 철학 이후에 알렉산더 이후에 헬레니스틱 에이지에 있어서 철학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만은 결국 헬레니스틱 에이지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론이라는 거지. 그 우주론이라든가 이런 기하학주의하고 관계가 없이 인생론이라는 거지. 인생이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헬레니스틱한 이 시대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인도 철학의 영향이라고 난 봐요. 히랍 철학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거는 인도 문명의 태제가 일로 흘러들어온 거, 동양. 그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갔었으니까.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도의 성자들이나 현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히랍에 있던 이제 디오게네스적인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되는 거니까. 인류가 결국 산다는 게 결국은 나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그 감정의 기복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느냐. 결국 윤리적 문제로 가면은 그거가 몇천 년의 인류사의 가장 중심 테마가 아닐까 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과제도 결국은 동서 철학이 전부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교 철학이든 지금 시닉스든 스토익이든 에피큐리아니즘은 전부가 이게 같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오늘날에도 결국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좀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훈련이 아닐까.